네, 지금부터 심화 기능 중에 하나인 색 추출 기능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코딩 과정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하므로 많이 숙달이 된 사용자, 학습자 분들이 따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먼저 추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컬러 테스트로 지어줍니다. 먼저 한국어로 변화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는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팔레트에서 레이아웃을 클릭해주고 수평 배치를 하나 드래그하여 뷰어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속성을 변경해 줄 텐데요. 수평 정렬을 먼저 여기 보시면 수평 정렬을 중앙으로 합니다. 그럼 이 레이아웃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컴포넌트들은 앞으로 가운데에 배치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이번에는 퍼센트로 가서 여기를 클릭해주고 95%로 확인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는 화면에 꽉 차지 않고 약간의 여백을 양쪽을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레이아웃에 들어오는 컴포넌트들은 수평 정렬이 되는데 이 레이아웃 자체가 수평 정렬은 되지 않습니다. 왼쪽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이 뷰어를 클릭을 합니다. 이 뷰어를 하면 지금 이 초록색으로 이 뷰어 전체가 클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된 스크린을 수평 정렬을 중앙으로 바꾸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수평 배치가 가운데로 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제 뷰어 가운데에다가 위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리기 애니메이션을 가셔서 캔버스를 하나 드래그해 옵니다. 이번에는 이 캔버스의 속성을 좀 건드려 줄 건데요. 컴포넌트에서 캔버스를 클릭하여서 먼저 일단은 수평 배치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수평 배치의 높이는 보시면 수평 배치 높이는 자동입니다. 자동인데 너비는 95%로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캔버스는 이제 높이는 자동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정해 주겠습니다. 보통 그래픽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픽셀을 많이 쓰는데 이 앱 인벤터도 픽셀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심화 관련해서 정확한 입력을 원하신다면 이 픽셀 단위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변환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걸로 변환을 해서 정확한 센티미터를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캔버스는 높이를 300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캔버스의 크기에 따라서 이 수평 배치가 자동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캔버스는 일단 너비도 같이 300픽셀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300픽셀이 지금 뷰어에는 꽉 차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수평 배치는 너비가 이 스마트폰 화면의 95%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소 크기가 이제 300에서 그 스마트폰이 만약에 가로로 크게 될 경우 95%까지 간다라는 이 범위를 우리는 지금 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가로 화면이 작아서 이 300이 안 될 경우에는 이 95%에 맞춰서 양쪽이 조금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유가 있다면 이 300픽셀 크기만큼만 하고 그 옆에는 또 그냥 남는 여백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속성으로 범위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색을 추출하고 싶은 장면을 찍고 그리고 이제 색 추출하는 버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버튼을 추가를 할 건데요. 바로 추가를 하는 거면 이 버튼이 옆으로 추가되는 게 아니고 밑으로 아래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우리가 버튼을 옆으로 배치를 시켜야 좀 더 효율적으로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평 배치를 하나 더 갖다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속성으로 가셔서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로 해줍니다. 그럼 꽉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갑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가셔서 버튼을 다음과 같이 3개를 추가를 해줍니다. 하나, 그 다음 버튼도 옆으로 둘, 그 다음 버튼 셋,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블록으로 가셔서 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이 컴포넌트의 이름과 여기에 보여지는 텍스트를 수정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버튼 1에 컴포넌트 이름을 바꾸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 1은 색 추출 촬영 버튼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만 바꿨기 때문에 지금 버튼의 텍스트는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2는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색 추출 분석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버튼 3은 다음과 같이 색 추출 리셋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각 버튼 컴포넌트들을 이제 클릭해서 오른쪽에 속성으로 가시면 밑에 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여기 버튼 뷰어에 보이는 버튼 위에서 보이는 글씨로 저희가 변경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버튼 1의 텍스트는 촬영, 자, 버튼 2인 색 추출 분석은 색 추출이라는 단어가 보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버튼 3은 우리가 리셋, 촬영한 것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다시 찍을 수 있는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버튼들은 이 수평 배치 2번이라는 레이아웃에 함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양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수평 배치 2번 컴포넌트를 클릭한 다음 수평 정렬을 가서 중앙으로 변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 버튼들이 가운데에 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카메라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버튼이 바로 촬영을 누르면 카메라랑 연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 팔레트로 가셔서 카메라를 하나 뷰어에 드래그해 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추가가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촬영을 하면 이제 이 스마트폰이 촬영된 물체 또는 장면에 색을 분석을 해서 이 사진을 에서 나타나는 대표색은 이 색이다, 이 색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창을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또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으로 가셔서 너비는 부모에 맞추기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둘, 세 개를 추가를 하겠고요. 또 나중에 뒤에서 블록 코딩을 하기 쉽도록 이름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레이블 1의 이름은 레이블 1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레이블 2의 이름은 자, 색 추출 수치 값으로 변동을 해주고요. 변경을 해주시고요. 레이블 3은 색 추출 표시칸 색상 표시칸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블 1은 이름은 바꾸진 않았지만 속성으로 가셔서 보여지는 텍스트에 색상 값 그리고 콜론을 하고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색 추출 수치 값에는 여기는 따로 없이 빈칸으로 우리는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3은 우리는 어떤 색인지를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색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평 배치 3도 중앙을 정렬을 통해 보기 좋게 가운데를 모이는 것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색 추출 앱 블록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심화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코딩에 익숙해졌거나 뭔가 자신 있는 우리 사용자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저장 파일을 이용해서 이 앱은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 중점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색 추출 촬영 버튼을 클릭하셔서 언제 색 추출 촬영 클릭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버튼을 누르게 했을 때는 카메라가 호출되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우리는 블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카메라가 카메라를 누르셔서 카메라가 사진을 찍은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까 지정해 놓은 캔버스에 배경 이미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블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우리 캔버스의 배경 이미지가 되도록 블럭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색 추출 리셋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우리는 아까 캔버스에 나타난 카메라 이미지를 지우는 우리 버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하기 캔버스 1 배경 이미지 값을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에서 참과 거짓 블럭 중에서 거짓 블럭을 갖다 놓게 되면 이 배경 이미지가 거짓 사라지는 결과를 우리는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색 추출 촬영 분석 리셋 버튼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희는 블럭을 코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색 추출 과정을 프로그래밍을 해볼 건데요. 이 색 추출은 어떤 센서나 스마트폰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색을 추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에서 찍은 이미지를 구역을 나누어서 그 각각 구역에서 우리가 RGB 값으로 대표되는 우리 대표색들을 평균 값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평균 값들을 우리 스마트폰에 다시 보여지게 됨으로써 이 사진에서 이 구역, 이 부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색은 이 색이다. 이 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블록에 가셔서 변수를 클릭하셔서 전역 변수 초기화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는 변수가 이름을 가지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지 합과 그 다음에 변수 마찬가지로 이미지 우리가 촬영하게 되는 이미지의 RGB의 평균 값이라는 변수를 두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자, 먼저 RGB는 숫자이기 때문에 수학 블록을 가져오셔서 이런 식으로 이 변수는 숫자를 담을 공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 색 추출 분석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변수가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색 추출 분석을 클릭하셨을 때 먼저 여기 이미지 합이란 변수에 지정하기를 가지고 오시고 이미지 평균에 지정하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실 RGB 값과 우리가 대표되는 색 값을 우리는 네 자리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이미지의 합이 RGB가 하나, 둘, 셋, 레드, 그린, 블루이기 때문에 세 가지와 그 숫자들의 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자리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네 자리수는 색 추출 분석을 클릭했을 때만 이 변수에 담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리스트로 만들 겁니다. 자, 리스트 만들기를 우리 똑같이 두 개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네 자리수이기 때문에 이 톱니바퀴를 눌러서 항목을 추가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4가지씩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쓴 이 수학 블럭을 각각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 값이란 거는, 이 변수는 이 색추출 분석을 클릭했을 때만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진 것이 이 변수로 담기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균이란 것도 4가지의 리스트 RGB 값의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가 변수가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색 추출을 위한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범위가 뭔 말이냐면 요 캔버스에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가운데에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을 정중앙에 놓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보통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이 찍히게 됩니다. 그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요 가운데에 있는 이 물체의 색만 분석을 하겠다는 의미로 양쪽 옆에 약 20%와 여기 80% 이상 부분에 각각 요 부분을 잘라내고 이 가운데 요 부분만 범위를 우리는 한번 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럭으로 다시 가셔서 우리는 이번에는 자, 제어를 가보시면 각각 반복, 시작, 끝, 간격이라는 이 블록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로 가보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먼저 X는 우리 가로축이라고 생각하시고 X를 한 개 추가하시고요. 이 블럭은 쓸 필요 없으니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걸 복제를 하셔서 우리 Y 세로축도 이렇게 시작과 끝과 그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블럭을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디자인으로 우리는 여기 20%를 버리고 여기서부터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가서 요 끝에 또 20%를 버리고, 마찬가지로 20%를 버리고 위에서도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의에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구역을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캔버스 X는 가로축이기 때문에 이 캔버스의 너비의 20%에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수학으로 우리는 이것을 명령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곱하기를 갖다 붙이고 캔버스에 캔버스 너비 블록을 가져와서 수학 블록 자, 캔버스 너비 0.2부터 우리는 캔버스 너비 0.8까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이미지만 사용할 거다. 대신 간격은 0.1, 우리는 퍼센트로 따지면 10%씩이죠. 그럼 10%씩 따져서 우리는 이렇게 6칸을 우리는 앞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Y는 너비가 아니고 높이기 때문에 높이로만 변경해 주시면 가로 세로를 10칸씩 나눠서 총 그 안에 있는 칸 가운데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이렇게 이 칸만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찍게 되는 가운데 물체를 놓고 찍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핵심적인 물체만 우리는 색을 분석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0.1로 가야 됩니다. 그냥 0.1 하면 이 한 칸만 보겠다는 거지, 이 너비의 0.1이야 이거를 열등분을 했다는 간격이 되는 겁니다. 간격은 건너뛰는데 10%씩 건너뛰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0.1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앱 인벤터에서 우리 제공하는 색상 분리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색상 분리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의 색을 RGB 값으로 숫자로서 이제 한번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블록이 사용되어서 따라하시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RGB 값을 단순하게 합해보는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미지 합이라는 변수에 거기에 연결된 리스트 4개 항목을 이제 먼저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반복, 숫자, 시작, 간격, 끝 요 블럭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작은 1 그리고 끝은 4. 자, 왜냐면 RGB 위에 보시면 RGB 값이 그리고 여기에 위에죠. RGB 값이 단순하게 합하는 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1, 끝은 4, 간격은 하나씩이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RGB 3개각과 이 색상의 합을 변수와 리스트를 사용해서 색상 분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는 리스트로 가서 리스트 항목 교체하기를 눌러줍니다. 리스트 항목 교체하기 여기 있죠. 자, 요거를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서 리스트는 어디냐? 먼저 우리는 요 합 변수를 사용할 겁니다. 자, 합을 잘못 가져왔네요. 자, 합에 가져오기. 자, 요 변수를 가져와서요. 위치는 어디냐? 바로 요 가져오기 숫자에 이제 요 변수의 4가지 리스트를 이 숫자로서 가져오겠다. 근데 이제 시작은 1이고 첫 번째부터 RGB 값 합까지 하나씩을 가져오는데 이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교체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색 추출을 해서 색상을 분리한 것을 이 숫자 여기에 하나씩 채워주고 자,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리스트 색 추출 분석 버튼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색 추출이 됩니다. 그럼 색 추출이 된 것 숫자들이 이 변수로 들어가서 각각의 숫자로 바뀌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 변수의 입력이 0이 아니고 이제 버튼 눌렀기 때문에 분석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숫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리스트 교체라는 블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수학 기호를 통해서 자, 이제 교체를 해줄 건데요. 다시 리스트에서 리스트 항목 선택하기. 자, 리스트 항목 선택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글로벌 이미지 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 숫자라는 이 간격을 유지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제 이 친구에다가 더할 건데 마찬가지로 리스트 항목 선택하기. 이 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색 추출을 한 색을 더하면 기존의 이 0에서 우리가 추출한 색을 더해주면 우리가 0에 더하기 이 색이기 때문에 이 색이 결국 이 리스트로 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색상이라는 공통 블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색상 분리하기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블록을 사용하면 우리는 색상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디 색상을 추출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캔버스에 호출 색상이 있습니다. 캔버스의 색상을 불러올 건데요. 이제 먼저 가져오기는 X와 Y입니다. 여기서 X와 Y는 각각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의 X와 이 정해놓은 범위의 Y만큼의 색상을 우리는 가져오겠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색상을 분리한 것을 어디다가 위치해 둘 거냐? 바로 이 숫자에 위치를 해둡니다. 그러면 여기서 블럭들이 우리는 캔버스에 있는 픽셀의 RGB 값을 가져와서 기존에 있던 거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더해준 것들이 다시 이 변수 리스트로 올라가게 돼서 이 변수의 합이 RGB 값이 새롭게 갱신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합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평균을 한번 더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블럭을 한 번 더 가지고 오셔서 이번에는 자, 위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밑에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우린 여기다 붙일 겁니다. 이미 한 번 더 합계를 해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평균을 낼 때는 또 새로운 이제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하위 우리 요소를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리스트에 항목 교체하기 자 두시고요. 이번에는 우리는 이 평균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리스트는 평균 리스트를 쓰고요. 우리는 간격을 또 사로 고쳐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숫자를 가지고 와서 위치는 이 숫자입니다. 이 간격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평균 값은 아무래도 3개의 숫자가 더하다 보면 정수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수학 반올림에 붙여줍니다. 미리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미리 합을 구했습니다. 이 합이 뭐냐면 그 7칸을 우리가 그 간격 동안 분석한 숫자들을 우리는 다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조금 더 빨갈 수도 있고 이쪽은 좀 덜 빨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핵심 가운데 부분에 간격을 나눠서 6칸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칸에 있는 숫자들 다 더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더한 것이 이제 위에 있는 블록의 의미고 우리는 그 단순하게 더한 숫자를 나누기를 해주면 그 이미지의 RGB 값의 평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학 블록으로 가서 자, 나누기 이 기호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리스트로 가셔서 리스트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이제 리스트에 어떤 리스트를 쓸 거냐면 우리는 이 합 리스트를 쓸 겁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가 이 구역을 나눠준 곳에 있는 RGB 값을 모두 더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 위치를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7구역으로 나눴어요. 7구역. 자, 왜냐면 우리 0.2부터 0.8까지 한 칸씩 나눴죠? 그러면 0.2, 0.3, 0.4, 0.5, 0.6, 0.7, 0.8 이렇게 7구역으로 나누기 주기 때문에 우리는 7로 나누기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러면 2번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앞에다 가져가고 얘를 또 7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평균값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 코딩으로 대표적인 색을 알았고 이거를 어디다가 보여줄 거냐? 우리가 색상 표시칸이라는 것을 레이블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는 글씨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배경색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지정하기 색 추출 색상 표시칸 배경색 값에다가 뭘 가지고 오냐면 우리가 아까 만든 변수의 이미지 값을 아니죠. 이미지의 평균 RGB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고 색상 만들기는 숫자로만 보여줄 겁니다. 먼저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가 4가지가 한꺼번에 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값, G값, B값 그리고 그 대표되는 평균값. 그럼 이제 각각의 숫자에 맞게 우리는 이제 배경색을 또 바꿔줄 수 있는데요. 색상 표시칸에 이제 다시 배경색 값을 가져와서요. 이번에는 반대로 아까 색상을 분리했다면 이번에는 색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드는데 리스트는 우린 4개였어요. 4개였기 때문에 자, 먼저 R, G, B 그리고 마지막 평균 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리스트는 얘네는 각각 지워 주시고요. 자,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색상을 만들 건데 먼저 R 값입니다. R 값은 우리가 여기 RGB에서 가장 첫 번째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 중에서 이제 고를 겁니다. 리스트 중에서 우리는 이 값을 R 값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요 만든 평균의 첫 번째 칸이 R 값입니다. 그러니까 가져옵니다. 일단 평균의 이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데요. 우리 색 추출 기능을 버튼을 통해서 이미 색 추출된 색의
정보는 이미 스마트폰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디에 있는 블럭을 리스트를 가져와야 되냐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1번 위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색을 만듭니다. 그럼 그게 이제 R 값이 되는 거고요. 자, 또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값. 그럼 우리는 RG, 이제 G 값이 그 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각각의 숫자를 먼저 가져와서 이제 각각의 숫자는 이렇게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지만 배경색은 R값, R색, G색, B색을 따로 보여줄 의미가 없죠. 왜냐면 RGB라는 것은 그 0에서 255라는 범위를 갖는데 그 숫자가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그 수많은 색이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각각 지정해 줬지만 이 스마트폰은 한꺼번에 인식을 해서 우리가 뷰어에서 요 부분에 요 색이라는 글자 뒷부분에 우리가 이 찍은 사진의 대표적인 색이 무슨 색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색 추출 앱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